안녕하세요, 니모들. 오늘도 대본을 보면서 말할 거라서 시선이 화면을 안 가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려요. 진짜 바빴어요. 영상 편집하다가 계속 일이 생겨서 편집하다가 말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올릴 타이밍을 놓친 영상들만 4개에서 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예 손에서 놓게 됐어요. 근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계시길래 짬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슬슬 제가 왜 계속 길다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길게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는데, 또 아무도 저에게 영상 좀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제 사주 때문이에요. 사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끄셔도 돼요. 믿으라고 강요 안 해야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힘들지 않게 스스로 달래주는 거랍니다. 저도 사주 공부하기 전엔 제가 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했었어요. 대체 영상들을 왜 올리고 있는 건가 하고요. 전 세상사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참 골치 아파하세요. 이렇게까지 적어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 답답했었고, 저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채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다가 다은씨 덕에 갑자기 24년 1월부터 저의 사주를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은씨는 저에게 사주를 걷냐고 며칠 내로 관심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은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다은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을 테니까. 다은씨랑 있을 때 제 사주를 보니까 과거랑 달리 지금은 사주에 나온 대로 몽땅 다 맞는 거예요. 예전엔 진짜 단 한 단어도 맞지 않았었던 게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리고 제 건강을 고치고 난 뒤에 보니까 제 삶이랑 사주랑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10개 중에 한 2~3개는 맞았다고 하면 지금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맞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주를 안 믿던 사람이었었는데도 사주가 그때부터 과거까지 제 인생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 사주 봐주시던 분이 떠올랐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네가 건강이 나빠서 사주가 안 맞는 거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다시 났어요. 그땐 제 건강이 나쁜 줄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악의 시절이었었으니까. 전 개수일간이고 까만 소예요. 식신이 시수의 간여시동이고 편간이 일지와 년지에 2개나 있어요. 아마 사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모르셔도 오늘 이야기는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 없답니다. 사주를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알려드린 정보예요. 그 외에도 제 사주엔 참으로 힘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볼 이야기는 편간과 시식분위기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편간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7번째 살이라고 7살이라고도 불러요. 사는 게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은 여태까지는 100이면 100 모두 편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태 6개월 동안 사주를 공부해온 사람들의 수는 26명이거든요. 그분들의 사주와 그분들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공부해왔었어요. 제가 본 편간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편간이 힘도 엄청 받고 계셨고요. 저는 편간이 힘도 세고 2개가 있기도 하고 제가 그 신녀 사주기도 해서 엄청나게 편간에 의해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해보니까 그 편간은 제압을 제일 잘하는 게 시신이란 거래요. 시신이 뭐냐면 입에 관련된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표현력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식신이 편간을 제어한다는 건 표현을 많이 하면 힘든 게 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일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면 힘든 게 극복이 된다. 꼭 하소연이 아니어도 된다. 그냥 친구를 만나서 단순한 수다를 떠도 되고, 저처럼 그냥 제 요즘 근황 정도만 말해도 되고, 뭐 내 현재 기분에 대해서 말해도 되고, 지금 배고프다, 속이 쓰리다 등등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해도 되고, 입으로 말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자존감 올려도 힘든 게 많이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시신이라는 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도 있는 글자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떠들면서 나에 대해서 또 떠들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맞네? 하게 되고요. 자신을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과거보다는 더 잘 알게 돼요.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내 단점을 알면 내가 안 좋은 상황들을 슬기롭게 다 피해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무조건 식신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식신은 엄청 잘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저도 여태까지 식신을 잘 못 써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서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평안을 약하게 한다는 걸 배우고 난 후 제가 여태 시험자마다 제 문제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몇 번 풀었었는데 영상을 올린 뒤로 일단 100%다 해결이 됐거든요. 공부 전에는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일이 해결이 됐어도 답답했었는데 공부를 깊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깊게 할수록 사주는 진짜 사이언스더라고요. 세상사 모두를 다 사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을 때 뭐 이런 엉터리가 다 있어 나랑 한 개도 안 맞잖아 이랬었는데 공부를 깊게 시작하니까 여태 안 맞았었던 이유도 알게 됐고 재미로도 모조리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사주는 자기가 봐야 제일 정확하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무지하게 쉽네요. 정답도 미리 다 알고 있고 결과도 어떻게 났지 다 알고 있으니까 고날 것도 없고. 저는 시주의 시신이 간여질동이라고 했잖아요. 간여질동이란 건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거예요. 저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엄청난 재능인 걸 전 알고 있고요. 제가 설명했을 때 여태까지는 제 주위에서 제 말을 이해 못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여태까지 안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란 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힘든 걸 스스로 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즉 승리의 소망의 영상을 올리는 건 내가 내 스스로 힘든 걸 풀기 위해서 올리는 거였다. 오빠랑은 말이 잘 안 통하는 관계라서 거의 제가 90%는 오빠 말 들어주기만 하거든요. 저는 모든 걸 넓고 깊게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빠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파고 들어가고 관심이 있어도 그렇게 공부를 깊게 하지는 않아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는 전혀 주고받지를 못하고 있고 어차피 이해를 오빠는 못하니까 제 말을 그냥 서로 때리고 장난치면서 지내기만 하면서 꽁냥꽁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빠는 제가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에게 천천히 배우고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 오빠 무지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힘든 건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푸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한 가지는 아무리 말해도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바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전 사주에 돈을 벌 수 있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돈 관리도 뻥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99.9% 돈 관리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월급도 타자마자 오빠에게 100%다 주고 나서 오빠가 저에게 비상금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해결을 해보려고 얼마 전에 제 스스로 제 사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막 따지는 영상을 올렸다가 1일 만에 삭제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어디 지원서를 넣으면 연락은 바로 오거든요. 엄청 바로. 넣자마자 5분 안에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거의 모든 곳이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면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오시거나. 근데 연락이 안 오신 곳은 거의 없으니 제쳐두고, 연락이 온 곳에 전 여태 100% 면접을 다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가면 항상 그곳에서나 저나 둘 다 점점점점점 선택가 돼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아요. 질문도 들어오지 않고요. 제가 그분에게 아무런 어필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매번 50번 넘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절 구경하시기 위해 불렀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몹시 화가 났었던 거고요. 근데 이건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는 게 제 사주가 그래요.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면접 보시는 분도 저한테 질문할 게 1도 없으시게 되고,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먼저 어필을 해야 하는 거 머리는 알고 있는데, 면접 가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못 말았다, 물 마셔야지. 이거 말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물 마시고 나면 그냥 그 가게 구경만 해요. 아니면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사주를 추정해보거나. 그럼 저를 보시는 분께서도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 같아도 이 사람은 일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전 돈 벌 마음이 0.1%도 없어요. 이건 몽땅 무조리 다 아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돈 벌 마음이 없어도 일은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아는데,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그걸 모르시잖아요. 제가 돈을 안 받아도 무료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어필을 전혀 못하니까 그분도 전혀 모르시게 되고, 이걸 몽땅 모조리 다 아는데 도저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돈 벌고 싶은데 너무 오빠가 돈이 필요한데 저는 오빠한테 돈을 한 번도 줄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래서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고, 전 돈을 못 버니까 생명을 이어나가려면 부모님 지원 아니면 대출해서 그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들에겐 전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직장은 저에게 그냥 대출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출금을 살다가 다 떨어지면 또 직장을 들어가서 대출을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직간다고 생각 안 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어차피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을 거였으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빠가 그냥 다 갚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해왔어요. 그래서 크면 좀 해결이 될까 했는데, 제가 사고 나고 난 뒤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몸 회복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해결 좀 되겠다 싶겠지 했었는데, 대출을 할 필요가 없다만 달라졌을 뿐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주변 사람들이 절 위해 베풀어 주는 걸 의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빠나 고모들이나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나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미안하니까 돈 벌어보겠다고 수십 번 더 면접 봤었는데, 이게 제 자체가 돈 벌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경력이 많이 있던 일 면접을 가던, 경력이 아예 없는 일 면접을 가던, 제 입에서 제 능력 어필을 먼저 하는 건 진짜 극소수예요. 어쩌다 한 번씩 어필을 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여태 한 3번 정도는 있었어요. 면접이 아니고 그냥 일하기 전에 면접자 사정을 길게 이야기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 입에서 전 이런 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해요 하면서 상세 설명까지 막 드리거든요. 제 이야기를 길게 들으신 분은 모두 저 오래 일을 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자꾸만 생겨서 제 쪽에서 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 아직까지 저와 많은 곳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던 타이밍이 자꾸 벌어져요. 중간이 없어요. 아주 며칠 전에 저에게 그래도 질문을 주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을 처음으로 딱 한 번 뵀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얼굴 엄청 막 찡그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저에게 질문할 거 찾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먹긴 먹었으나 하셨던 질문이 너무 현실적인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구매 가능하세요?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불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는 그냥 계속 단기로 알바만 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일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 때 언제든 그만두기만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중간점 어딘가를 찾기가 무지하게 힘이 됩니다. 이제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거는 이제 그 가게 사정도 고려하고 그 회사 사정도 고려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다면 그만둘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 중간점 어딘가를 찾기가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제 잘못이 아니란 걸 알게 돼서 부담은 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스로 찾아본 최선적인 일이 멘토 일이에요. 물론 당연히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에요. 무료로 제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제 사주가 멘토해주면 사주래요. 근데 저는 제 사주 공부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27년부터였나? 부터 스스로 찾아서 해오고 있었어요. 네. 저의 말이 필요한 분들 제가 스스로 구해가지고, 그분들이랑 1대1 카카오톡 이제 채팅을 하면서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상대가 원하는 답변을 잘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조언해드리면 그분이 진짜 막혔던 속이 뻥 뚫린대요. 안 했던 일도 진짜 해결이 됐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주셔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고, 힘들 때마다 제 답변을 얻어가세요. 그러면 매번 그분의 일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분의 답답했던 속도 풀리고 있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도 찾아드리니까 포기할 건 일찍 포기할 수 있게 해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네, 저는 1대1 상담에만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빠랑 같이 누군가 상담했을 때 제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한테 요청을 주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진짜 마음까지 다 깊게 파들어가서 질문하거든요. 그럼 속 깊은 이야기들을 먼저 막 풀어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럼 전 그걸 끝까지 듣고 딱 맞는 해결책을 내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듣는 것만 한 2시간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안 하거나 가볍게 질문을 하면 절대 딱 맞는 해결책 못 내려드리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아,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상담들은 연애 상담들이고요. 연애 상담 말고도 자전거 올리기도 하는 현재는 3번 정도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전거 스스로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일 일기에 쓰신 걸 제가 보고 피드백을 해드린 걸로 코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기는 숙제처럼 맨날 쓸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일기 안 쓰시다가도 힘든 일 생기시면 쓰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연애 상담, 자전거 상담 말고도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학교 선생님이 만났던 이야기, 연단자에게 코치 받았던 이야기 등등을 적어주시게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 전반을 코치해드리게 되고, 그날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저한테 코치받고 있던 분이 고쳐야 할 점, 아니면 그분이 잘못하지 않으셨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다 짚어드리고, 잘못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어요. 계속 짚어드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도 이유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엄청 기뻐요. 완전 발전하셨다고 칭찬도 엄청 해드리고 있고, 진짜 쑥 자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전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얼마 전 다나씨도 진짜 누구한테 털어놓지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해드린 적이 있고, 이때 해드린 상담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나씨 문제를 지적해드렸더니 진짜 고마워하시면서 자기가 못 고치면 계속 자기 혼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자기가 병대 같다고 하시면서 못 고치시길래 혼냈더니 너무 고맙다고 또 혼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웃고 넘어가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아예 몰랐던 제 상대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일이 끊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해주십니다. 기프티콘이 엄청 들어와요. 제가 못 먹는 거는 오빠를 주면 엄청 잘 먹고요. 예를 들어서 전 닭은 전혀 못 먹거든요. 근데 기프티콘으로 치킨이 들어오면 딴 걸로 교환을 해봤자 닭이니까 그런 거 오빠 먹으라고 주면 엄청 잘 먹어요. 저 때문에 오빠가 닭을 강제로 끊고 살고 있어서 그때면 아싸 치킨이다 하면서 먹더라고요. 저도 길 가다가 생각이 나면 스타벅스 들어가서 음료를 먹기도 하고, 오늘은 이걸 기프티콘으로 먹었다고 오빠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빠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만 좀 하지 말라고 처음엔 욕하다가 계속해서 물질적 보상이 들어오니까 그래 하고 싶으면 해 하고 불어주고 있고요. 제 사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설명해주고, 또 이제 3년에서 매번 같은 상황을 겪고 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저도 어찌됐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돈을 안 벌어와도 오빠의 번역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사하고 돈 너무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진짜로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빠를 구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제가 원하는 자리는 정말 단 한 것도 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 회사는 단기 알바도 진짜 안 구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일할 수 있는 것만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어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면 머릿속에 진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온 걸 다시 처음부터 떠올려야 돼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까지 최소 10분 정도는 걸려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거 지켜주셨던 분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안 계셨고, 오빠조차 3년이 넘어도 저에게 말 안 거는 걸 못하고 있기에 그냥 혼자서만 일하길 원하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선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알바 정말 많이 구하셔서 여기저기서 일해보고 왔었거든요. 26일 어제 오빠랑 이야기해보니 제가 앞으로는 조금 이기적이게 면접 보기로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기로 합의를 봐서 앞으로는 면접 볼 때 거짓말 좀 팍팍하려고요. 너무 솔직했대요. 그래서 전 평생 일하고 싶다고 거짓말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미래를 계획하시기 쉽게 그만두시기 솔직히 말씀드린 거였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거 팍팍 어필을 했는데도 제가 얼마 일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저는 오래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거절을 드린 거였지만, 그래서 평생 일할 거라고 말하고 그만둘 때는 적당한 핑계 대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만두기 3달 전쯤부터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드려서 눈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나 너무 힘이 들었어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는 배웠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 저는 저랑 친한 사람들에겐 선의의 거짓말도 절대 못하게 하고 혼내거든요.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사실 숨겨줘도 안 되고 선의의 거짓말도 저에게 하면 안 돼서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이제 저의 한계를 끼부시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혼자서 일하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예요. 다른 분들에게는 거짓말 전혀 하지 말라고 혼을 못 내잖아요. 또 전 제가 스스로 월치를 절대 하지 말자 주의고, 오빠한테도 저희 가족들한테도
절대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말 걸지 말라고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당부를 해요. 누가 제가 일하는 도중에 말을 한마디라도 거신다면 집주인을 와르르르 흩어져서 해왔던 거 다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혼자 일을 해야 돼요. 멀티를 해도 되기는 한데 그럼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수도 안 쳐주고 그 정도는 나도 맨날 첫날 그런다 정도긴 하는 거지만 제 자신이 그걸 절대 용납 못해요. 이것도 제 사주더라고요. 극악의 완벽주의라서. 저도 고치고 싶지만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저를 붙잡고 두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아주 살짝. 벽이나 냉장고 같은 데 살짝 부딪히면 이것도 저 자신은 매우 혼을 내요. 어디 지나가 살짝 뭔가 쳐서 그게 넘었어요. 쳤어요. 근데 그간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것도 제 자신한테 엄청 혼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평일 편점 알바자리가 안 나와요. 평일 야간이거나 주말 야간이거나 주말 오전 오후 때밖에 없더라고요. 자리가. 야간상 고치고 나니까 야간밖에 일할 자리가 없는 도시에 와버렸어요. 야간상일 때는 야간 자리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네요, 하는 상황이. 오빠가 그래도 주말은 제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일에 일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 꼭 손잡고 데이트를 가거든요. 같이 보내는 이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평일에 편의점 오전 오후 시간 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하나 넣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저랑 같은 생각 하시겠죠? 전부 평일 오전 오후 때 시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울산 분들은. 여하튼 오늘의 영상의 요점은 승리는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요즘 근황 올리고 사라집니다. 제 요즘 하루 근황은 제 오랜 고질병인 야행성 고친다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너무 대중이었고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요즘에는 알람 맞춰서 일어나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알람 맞춰서 일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운동도 짠내서 틈틈이 매일매일 하고 시험 공부도 25일까지 했었고 뭐 이제 공부는 안 할 거긴 해요. 이미 시험 날짜가 지나버려서 갔다가 시험장 안에서 물 못 마시게 해서 시험 안 치고 그냥 건물 구경만 하다가 같이 시험 치러 갔던 사람들과 울산에 왔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여튼 면접도 여러 군데 보러 다니고 하는데 본인 산다던 틈틈이 짬내서 해주고 있고 집안일도 완벽히 해내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들 2가지까지 이 모든 6가지를 0.1%의 실수도 없이 완벽히 돌려놔야 질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나면 영상을 올릴게요. 브이로그는 몇몇 분들이 원하시긴 하셨는데 찍을 여유가 도저히 안 나네요. 오빠가 카메라에 너무 나오기 싫어해서 얼굴 안 나오게 찍으려면 데이트에 집중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데이트 영상을 아예 못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혼자 찍으려고도 해봤었는데 정멀티가 전혀 안 돼서 카메라를 켜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안 나게 돼서 못하고 있어요. 또 오빠랑 있으면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카메라를 켜야겠다는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영상을 10분 정도만 봐주셔도 충분한데 하나 최소 100분 넘게 봐주고 계셔서 한 분 한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 채널 조회수 1도 저는 신경을 안 주고 다음 시간 매번 제 영상 조회수 찍어서 알려주시는 걸 정도로 신경을 안 써요. 봐주시기만 하셔도 그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힘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튼 오늘도 저에 대한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